청담동 주식부자 이진 씨. 그런데 그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강선우 평론가님. 네, 지난달 25일에 발생한 사건이었죠. 그 이희진 씨의 부모님이 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해가지고 이 김모 씨가 그 살해를 저질렀다는 그런 혐의를 받았는데 네.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서 그 신상을 공개하기로 경찰이 결정을 한 다음에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저 신상을 좀 살펴보면은 네. 현재 34세예요. 네. 근데 그 고등학교 시절에 태권도 선수로 그렇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2009년에서 2017년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되죠. 네. 8년 동안 미국에서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요트 임대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요트 임대 사업 실패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2017년 8월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래서 혹시 이분이 좀 동일 전과나 이런 게 있나 해서 살펴보니까 네. 동일 전과나 아니면 범죄 전력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네. 밝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니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는데 지금 화면은 왜 다 점퍼 모자를 다 둘러쓰고 마스크 하고 있냐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신상이 공개되는 건 예를 들어서 경찰이 떡하니 세운다 그런 식의 공개가 아니라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론에 노출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각이 오전이 아니라 오후 2시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요. 검찰로 송치를 하는 시각이 오후 2시에. 그래서 그때 김다운, 34살 김다운의 얼굴이 공개가 됩니다.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름은 김다운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김다운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이력도 조금 전에 강선우 평론가님이 짤막하게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김복준 의원님. 예.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 네. 과거 뭐 요트 임대도 하고 했다 했는데 일단 경찰은 혹시 이 사람의 주장 신빙성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뭐 이 사람 이야기는 뭐 미국에서 요트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요트 사업을 다시 하면서 투자자를 구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사망한 이진 씨의 아버지한테 2,2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네. 그걸 받지 못해서 범행했다고 최초의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차용증,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도 보이지 않고요. 차용증이 없다면 또 그 뭐 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줬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입금 내역서 같은 거 확인했는데 그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그런 정도의 2,200의 투자가 있었으면 그 전에 그 돈을 줬다는 시기에 통화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통화 내역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경찰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뭐 이 사람은 이 강력범죄 특강법, 네.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경례법인데요. 8조 2에 의거해서 네. 이제 소극적 공개를 하는 겁니다. 아하. 적극적 공개가 아니고 소극적 네. 공개. 나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얼굴을 노출시키는 네. 그렇게 결정이 난 거죠. 네. 그러면 최단비 변호사님, 경찰도 이 김다운, 34살 김다운의 신상을 공개할 때 나름 또 고심했을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그렇죠. 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어느 경우에 신상을 공개하는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지금 2명이나 살인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다가 피의자의 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직은 피의자 단계이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범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네. 근데 이 김다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당시 압수수색을 했을 때 혈흔이 묻은 신발도 압수하는 등의 증거품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알려져 네네. 있어서 지금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어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신상공개를 결정했는데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김호인 변호사님, 이 사람의 변호사, 즉 김다운의 변호사가 나 변호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걸? 네, 지금 김다운이 체포된 직후에 바로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요. 네. 그 변호사 선임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무려 5천만 원입니다. 와. 5천만 원.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전혀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요?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거고 네.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아하. 이 5천만 원을 이제 받은 변호사가 네. 4,500만 원을 경찰서에 반납을 했습니다. 왜요? 김다운한테 반납한 것이 아니라 어허. 경찰서에 반납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 이 변호사 선임료도 범죄 수익금으로 그러니까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나서 이제 강탈한 돈으로 지급을 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이제 자발적으로 반납을 했고 또 처음에는 김다운이가 그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증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뢰관계가 깨져서 네. 지금 도저히 뭐 변론을 못 받겠다라는 입장으로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만 더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까봐 그러면 이 변호사께서는 수임료 5천만 원 받은 것 중에 지금 4,500만 원이 이 김다운의 범죄 수익으로 생긴 그 돈이 포함됐다. 그걸 알고 지금 자발적으로 납부한 거잖아요. 혹시 이게 나중에 경찰이 누구누구 변호사님 그 수임료가 4,500만 원이 이 사람이 범죄 수익이래요. 그래 내놓으세요. 강제로 뺏을 수 있어요 혹시? 원칙적으로는 변호사 수임료를 수령할 당시에 네. 범죄 수익금이란 걸 알았으면 네. 뭐 추징도 가능한데요. 아. 근데 그걸 몰랐다면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추징이 안 되죠. 근데 네. 이 경우에는 아마 5천만 원 중에 그러니까 몰랐을 것으로 보이고 네. 5천만 원 중에 500만 원은 그 착수금의 실비로 이제 수령을 한 것 같고 네. 나머지 4,500원 변호사 본인의 양심과 변호사 네. 윤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반환한 것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변호사라는 사람도 이 김다운의 변호사라는 사람도 양심에 찔려서 뱉어낸 이른바 시체말로 뱉어냈잖아요. 지금 다 돌려서 반납했어요. 그 경찰에 맡겼어요. 이 범죄 수익금을 김다운의 엄마라는 사람이 다른 데 썼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또? 그렇죠. 이게 지난 17일에 수원의 한 편의점에서 이 김다운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 당시 네. 여러 흥신소들과 접촉을 하다가 네. 그중에 한 흥신소의 브로커 접촉하다가 검거가 된 거예요. 네. 근데 검거 소식을 접한 김다운의 가족들이 그 뒤에 분주하게 움직인 정황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어머니가 아들이 맡긴 돈을 가방을 이모에게 전달했고요. 이 이모가 돈을 의붓 아버지의 차량으로 옮기고 의붓 아버지가 차량 깊숙한 곳에 숨겨서 경찰이 3명을 작물 보관과 운반 혐의로 현재 입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하. 물론 이 내용은 아직 경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아닙니다. 한 언론 보도로 일단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렇다면요.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가족들이 다 이 범죄, 끔찍한 잔인한 범죄에 동원됐다. 지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애초부터 범행에 공모해서 착수한 건지 여부는 뭐 차지하더라도 네. 적어도 범행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일사불란하게 이 사람의 어떤 그 범죄 행위를 뭐 도왔다기보다는 뭐 증거 같은 거를 인멸하는 정도 수준. 근데 이제 가족은 어차피 증거인멸 부분에서는 처벌받지 아하. 아니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도와준 걸로 보이는데 네. 이제 분명한 거는 지금 이제 그러면 돈이 쭉 나와요. 네. 강탈당했다는 돈은 5억이잖아요. 그러네요. 5억인데 지금 찾은 거를 한번 쭉 찾아. 한번 계산해볼까요, 진짜네? 김다운 어머니가 네. 경찰서에 제출한 게 2억 5천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어머니가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거. 김다운 어머니가 주식 투자한 게 7천만 원입니다. 하하. 그다음에 김다운 어머니가 아들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했다는 게 4,500만 원. 아하. 그다음에 김다운이 밀항을 준비하면서 흥신소에다가 지불했다는 게 6천만 원입니다. 네. 그다음에 평택에 있는 그 아버지 사체를 보관했던 네. 피해자 사체를 보관했던 창고 임대비가 1,500만 원입니다. 네. 검거 당시에 이 김다운이가 소지하고 있던 돈이 1,800만 원이죠. 아하. 전부 합치면 4억 5,800만 원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제가 쭉 계산해봤어요. 네, 4억 5,800만 원이면 5억을 이 강취한 거에서 4,200만 원이 비는 거거든요. 네. 그 4,200만 원의 출처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다 제가 하나 꼭 더 첨부하고 싶은 거는 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단지 가방에 들어있던 5억만 그 집에 있었을까요? 하하. 다른 돈도 더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요. 네. 그 부분도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강선우 평론가님, 이 사람이 주장이 더더욱 신빙성이 없어지는 게 처음에 이 사람이 계속 말을 할 때마다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사라진 5억 중에 2억 5천까지는 자기 어머니가 갖고 왔을 때 나머지 돈은 중국 칭다오로 도주를 한 그 공범 3명이 가지고 왔다는데 지금 보세요. 계산해 보니까 이미 4억 5,800만 원, 5억에 육박한 돈 이미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진술이 정말
하나도 신빙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그 진술의 신빙성에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갔습니다. 네. 이 사람이 그 살해를 하고 그 살해한 시신을 유기한 곳이 창고였거든요. 네. 근데 그 창고가 임대료가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살해를 했냐고 했을 때 그 받을 돈 2,200만 원 때문에 살해를 했다고 했어요. 그럼 받을 돈 2,200만 원 때문에 중국 동포 3명을 고용을 하고 그리고 창고 1,000만 원을 지불을 하면서 살해를 했을까 거기서부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그러니까요.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쭉 밝혀진 거를 보니까 그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람의 그 주장은 굉장히 좀 믿기가 힘든 그런 네.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사람은 그 앞서 계속 수사받을 때 이 언론 카메라 앞에서 억울합니다. 예. 제가 안 죽였어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중국 칭다오로 지금 도주를 한 예. 중국 동포 3명을 빨리 검거하는 게 혹시 급선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람의 진술을 뒤엎을 수 있는 거는 네. 중국으로 도주한 그 3사람입니다. 공범 아하, 3사람. 네. 물론 그 공범 중에 한 명이 네.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위챗을 이용해서 네. 우리가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 말도 우리가 뭐 전혀 그러네요. 믿을 수는 없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네. 체포영장에 의거해서 네. 이제 그 인터폴 적색 수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적색 수배에 의거해서 공안이 검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검거하면 빨리 또 우리나라에서 법무부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 절차를 밟아야 돼요. 아하.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따져봐야지. 아. 자, 이제 경찰은 열흘 동안 시간이 다 됐어요. 아하. 검찰로 넘어가면 이제 열흘씩 2번이니까 20일을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시간 이내에 중국으로 도주했던 3명이 얼른 들어와야지 이게 퍼즐이 맞을 거죠. 그렇겠네요, 진짜로. 어쨌든 경찰도 최선 다했고요. 검찰도 이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